박사인데요. 풍경화는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가 생긴 것은 17세기, 18세기 경이지만 실제로 그림의 역사 안에는 굉장히 많은 풍경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은 2000년 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파해서 갇혀 있다가 발견된 폼베이 벽화인데, 이때에도 이미 그 풍경과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풍경화는 그 전신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인데요. 이 인물화를 그리는 배경에 뒤에 서양 미술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 배경 장면으로 이렇게 풍경이 그려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따로 이렇게 장르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있는 인물화와 이 스토리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으로서, 그냥 색채처럼 배경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서히 발달하게 되는데, 오히려 동양에서는 처음부터 산수화를 오래전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추락하는 이카루스라는 브리겔의 작품인데요. 이 브리겔 작품에 보면은 뒤에 바다 풍경이 나오죠. 이카루스가 날개를 나부로 만들고 태양을 향해서 가다가 추락해서 추락한 장면, 이제 그런 스토리를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추락한 이카루스가 이제 광물에 빠져 있는 그림이 있고, 여기는 그거에 무심하게 뭐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주제가 되고 나머지 이 부주제인 풍경들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추수하는 농부들, 이 그림도 역시 브리겔의 그림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기에는 17세기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일상에 이제 눈을 돌려서 일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배경에 추수보다도 배경이 더 아름답게 그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에 스토리나 이야기 혹은 인물 그림의 배경에 그림이 쓰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후에 오면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 풍경화가 독립적인 장르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호페마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풍경화의 시작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원근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각선과 수평선 구도가 교차하면서 풍경이 메인이 돼서 주연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이 시기에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정물화나 풍경화들이 많이 그려진 이유는 그 당시에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술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19세기에 가서는 프랑스로 옮겨가게 되지만, 이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받았고 항해로 인해서 엄청난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미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풍경화가 독립된 장르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고, 루이스 달이라는 사람도 역시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굉장히 어둡게 그려져 있죠. 장 반 고엔 같은 경우는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가 중에서 이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쓴 곰브리치 같은 경우도, 가장 권위적인 곰브리치라는 미술사가도 이 네덜란드의 장 반 고엔을 풍경화의 가장 으뜸으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일상과 함께 굉장히 정겹게 그림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어떤 그 일상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관조적인 것도 있고 낭만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반고엔을 종교 개혁 시기에 그림을 연구한 로크마커나 셰퍼나 이런 종교 개혁에 경도되었던 그런 미술 사가나 미술 애호가들이 반 고엔의 그림을 오늘날에 우리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그림이 그려지다가
영국에서는 컨스터블이라는 이제 풍경화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낭만적이고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도 워터루 다리가 개통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있는 워터루 다리의 개통을 그렸는데 이 시기에 오면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도 발명하고 또 영화도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좀 더 광학적이고 그리고 더 밝고 또 어떤 안개라든가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영향으로 멀리 연기 보이시죠? 김과 스팀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이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다가 19세기에 오면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풍경을 이제 그리는데 반고흐는 실제 그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이제 오베르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 19세기 미술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상주의라는 그림을 처음 이제 그 유파를 만들어낸 본격적인 그림이 이 해돋이라는 그림이에요. 모네가 그린 이 해돋이 그림을 보고 비평가가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 인상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인상주의 유파가 생겨나요. 예, 클로드 모네는 어, 다른 화가들과 조금 다르게 어,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새벽에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또 밤에도 그리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그런 풍경을 묘사했는데 이 모네는 굉장히 가난한 어, 화가였어요. 그래서 마네가 그림을 사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백작 부인의 독지가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중 살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년에 이분이 이제 그 지베른이라는 곳에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루아르 강을 끌어와가지고 이 인공 호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이제 판화가 있는데 판화에 나오는 그 일본 다리를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련과 이 지베르니 풍경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실제 풍경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프랑스에 혹시 가게 되면은 파리에서 1시간 정도니까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그 퀼러리 공원 앞에 지베르니 가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일본어 투어가 있고 영어 투어가 있는데 한번 꼭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네는 이런 이제 풍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모네 하우스예요. 여기는 이제 꽃이 피어 있고 저는 1994년인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여기를 가봤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네가 마지막을 여기서 시력을 잃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수련을 그렸는데요. 그 모네의 수련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시력을 잃어서 그림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그 의붓 딸이 백작 부인의 큰 딸이에요. 그 딸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데 딸이 물감을 개어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촉감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에 가 있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오랑주리 뮤지엄에 거기에 이제 그림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 호수에 간 것처럼. 그런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파리에 가시게 되면 지베르니를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베르니의 풍경이에요. 그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3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꽃들과 사과나무 그리고 이런 모네가 살았을 때처럼 이렇게 정원사들이 가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번 꼭 방문해 보면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네는 베니스까지 가서 어 모네는 이제 그 평상시에 자기 자녀도 있고 본처에게서 난 자녀도 있고 또 이제 백작 부인의 자녀들도 있어 가지고 항상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화구를 들고 어 뭐 루앙으로 가서 루앙 대성당을 그린다든지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그렸어요. 나중에는 건초 더미가 잘 팔려 가지고 미국에 잘 팔려 가지고 저 정원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베니스의 황혼입니다.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 풍경이에요. 두칼레 섬과 그 상마르코 광장이 있는 곳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꼭 가서 어, 이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어서 제가 여기 담았고요. 20세기에 오면은 이제 풍경화는 이제 하나의 장르로서 추상 풍경화도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도시 풍경과 이제 다양한 풍경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제 풍경화는 현대 미술에서 완전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되고 데이비드 호크니는 음, 그 반 고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반 고흐에게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그림은 굉장히 놀라운 점은 실물하고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캔버스를 이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림 앞에 서면 거대한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풍경을 그렸어요. 그래서 풍경화는 현대 미술의 그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